발로슨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작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고정 출연자 한 분 다시 오셨습니다. 저희의 이제 부동산 멘토, 그러니까요. 하나금융투자의 최상욱 최상욱 위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최 위원님 모실 때는 이제 네. 부동산 시장이 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맞아요.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그 이후에 정부 대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약간은 조정을 받는 느낌이죠. 네네. 이게 눈치 보기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수요가 빠지고 있는 건지 네네. 그러면은 좀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궁금할 때도 됐죠 이제. 궁금하죠. 예, 저는 실제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매물들을 자주 검색하거든요. 예. 얼마나 올랐나 사실 이런 거 많이 보죠. 예. 근데 매물을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실제로. 그 최근 부동산 동향부터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9.13 대책 발표 전에는 뭐 주간 단위로 0.6%까지 예. 네, 뭐 맞아요. 많이 올랐었는데 네. 주간 0.6% 오르면 1년에 한 30%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0.1%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안정화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책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이름을 9.13 체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 종전 시대는 8.2 체제. 사실 8.2 체제가 없었을 때는 그냥 아무런 그냥 약간 평화 상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2 체제 때의 주택 시장은 뭐였냐면은 소위 이제 그 전에는 입지를 중심으로 부동산을 보던 시장이었는데 네. 8.2 체제가 나오면서 아시다시피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라는 게 그 화려하게 등장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그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를 70%씩 해주니까 네네. 사람들이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게 되는데 8.2 체제는 쉽게 설명하면은 부동산 입지 시장을 평형 시장으로 재편했거든요. 그러니까 평형 시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투자를 안 하는 거죠. 8.2 부동산 체제 하에서는. 가령 예를 들면은 그게 그 김현미 장관이 뭐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많이 시켜서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 그 전월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뭐 그거 이후에 뭐 이렇게 뭐 오히려 투기 세력들이 그걸 사가지고 임대 사업 등록을 하더라 이렇게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때 네. 그때 뭐 되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뭐 진짜 그런 거냐,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한 거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매물을 등록시킨 거냐 이러면서 논쟁이 좀 있었는데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때 이후에 임대사업 등록을 그러니까 매입을 하면서 임대사업을 등록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분석을 하고 계신 거죠. 그거는 이미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사게 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되거든요. 예.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자가 입주인지 가족 입주인지 임대인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임대 목적으로 샀다면은 그분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신 거고 그렇죠. 자가 가족 입주면 그냥 뭐 자가나 가족 입주도 사실 임대차긴 하지만 예. 뭐 자가랑 가족 입주를 묶어서 본다면은 그래서 임대 목적으로 사시는 비중이 한 43% 정도 되고요. 전체 매수 물량이에요. 과거 지금 지난 1년 서울시 총 12만 5천 건 주택 거래에 대해서 예. 임대라고 쓰신 분이 43%예요. 그리고 사실 어쨌든 절반은 투자 목적으로 사셨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보증금을 승계할지 미승계할지 또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가 뭐 들어 있는데 그 전세를 내가 안고 차익만큼만 내서 살 때 투자를 보증금 할 승계. 거냐, 네. 그래서 저는 보증금 승계랑 보증금 미승계를 쓰면서 동시에 자가 가족 임대를 쓰게 되거든요. 비교해 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편의상 보증금 승계로 샀으면 지금 샀을 때 이미 약간 투자 수요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분 끝나면은 뭐 자가가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네. 뭐 새로 임대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산 거 기준으로 보증금 승계 미승계를 나눠서 보면은요 비율이 51대 49로 보증금 승계가 약간 더 높거든요. 갭 투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데 저희가 이게 서울시 기준이고요. 서울시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요 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나 이미 절반은 투자 수요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투자 수요가 주식으로 비유하자면은 약간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라고 할까요? 네네. 실수요는 약간 패시브한 자금인데 주식
그렇지만 이쪽은 액티브한 자금이어가지고 이 액티브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장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8.2 체제에서는 서울시가 좀 유리하고 경기도나 타 시도가 좀 불리했던 이유가 네. 아까 제가 입지 시장을 평형 시장으로 나눴다 그랬는데 네네. 예, 예. 8.2 대책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장특 공제를 70%씩이나 주는데 네. 85 미만에만 주니까 죄다 그냥 2, 30평대. 소위 그 투자 수요가 네네. 전부 2, 30평대로 몰아간 거예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네. 이제 2, 30평대가 나가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나 실수요자가 많이 사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좀 있었잖아요. 실수요도 아까 러플리 50%라고 보면은 5대 5인데요. 실수요도 어차피 2, 30평대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투자 수요는 종전에 좀 넓게 분산돼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송도가 마음에 들면은 송도 대형을 투자하고 네네. 위례시가 마음에 들면 위례 대형을 투자하고 뭐 세종을 대형을 산다던가 뭐 여러 개 지역별로 입지별로 분산이 돼 있었는데 이제 8.2 체제 안에서는 그런 분산이 필요 없고 대형평을 사면은 장기 보유 공제 0%. 그렇죠. 예, 85 미만 사면은 70%. 그럼 뭐 결정된 당연히, 거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이 투자 수요가 이쪽으로 쏠려 와가지고 네. 가뜩이나 실수요와 비슷한 쪽에 타겟이. 겹치니까 이게 이제 수급상 랠리로 이어져가지고 과거 1년 반 동안 저희가 이제 많은 강남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축주택 가격 중심으로 랠리가 일어났는데 30평대 중심으로 상승장 펼쳐진 게 8.2 체제였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사실 이게 뭐 어떤 유동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실수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이 갔다 그러면 정부는 책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금리라든지 이런 거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파리 대책 자체가 실수요자들이 제일 원하는 2, 30평대의 수요를 투자 수요와 실수요를 집중시킴으로써 그렇죠. 가격이 네. 올라갔다 그러면은 정책 실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는 이젠 9.13 체제잖아요. 네. 예, 예. 9.13 체제는 파리에다가 선을 하나 더 그었는데, 그러니까 장기보유공제 장특 공제를 받으려면은 공시가액 6억 이하여야지 받을 수 있게 그쵸, 그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시가 6억을 초과하는 소위 서울의 20, 30평대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자 수요가 빠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임대사업자 지금- 등록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임대 등록에 대한 그 어떤 혜택도 없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공시 6억 미만으로 또다시 풍선 효과가 한 번 더 겹쳐져 가지고 음. 지금 그러면 공시 6억 이하가 어디냐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시장이 그렇게 재편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기사를 보시면은 원래 파리 체제에서는 공시가에 상관없이 30평대면 좋았기 때문에 예, 예. 네네. 서울시 서울시 기준으로도 보면은 뭐 강남 4구 플러스 용산 마포 성동구 네네. 예, 예. 중심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마포에 대한 엄청난 부상. 그렇죠. 예. 지금 9.13 체제는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네. 이제 용산 마포 성동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공시가 6억이 넘어서 6억 넘어서 6억 이하인 시가로 한 9억 아니요 2배로 계산하시면 두 배로 됩니다. 계산해야 네네네. 돼요? 지금 공시가액의 시세의 50%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많이 차이 났어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아파트 34평형의 실거래 15억이지만 네. 예, 예. 공시 6억 8천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12억 정도로 계산. 네, 그러니까 이제 반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그다음에 금천구, 구로구,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점점 대상을 찾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러면 뭐 경기도로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경기도 신축 시장이 약간 가격 강세가 붙는 걸 보면은 이 투자 수요가 9.13 체제에 또 완벽히 적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9.13 체제에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대출받기를 되게 힘들게 해놨잖아요. 이게 뭐 네. 그 자기가 전세를 살면서도 대출받을 수 없게 해놓고 네.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세를 할 수 없게 해가지고 꽤 많은 투자 수요들이 지금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이게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의 투자자가 아니라 네네. 우리 마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대부분 이게 전세에다가 한 채 더 살 수 있는 아니면은 한 채에다 한 채를 더 살 수 있는 이 정도 되는 수요가 생각보다 꽤 많았잖아요. 이게 네네. 개인 돈은 적지만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많이 몰린 측면이 있었을 텐데 9.13이 그걸 또 이제 막아놨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수요가 많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저는 대출 수요는 그 자가 수요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대출 시장에 대한 규제는 자가 규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주담대를 뭐 여러 건 열어서 그 주택 수를 늘릴 수는 있는데 예, 예. 애초에 자금조달 계획서 쓰실 때 보면은 보증금 승계인지 미승계인지 쓰거든요. 예, 예. 보증금 미승계하는 수요는 뭐 대부분 다 대출 끼고 사는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초에 저희가
저희가 한 절반 정도로 봤는데 대출 규제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실수요 안에서의 규제라고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쪽 그 보증금을 승계하는 소위 전세를 끼거나 전세 안고 사는 그런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가 이제 913은 공시 6억 이하 85 미만으로 완전히 압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 랠리가 내년도에 약간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네. 내년도에. 네, 예. 2019년에는 실제로 의견은 약간 이렇게 조정적으로 잡으셨네요. 네네. 왜냐면은 뭐 이게 투자 수요가 빠진 소위 파리 체제에서 예, 예. 투자 수요가 빠졌을 때 그 대형평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파리 전에는 다 같이 그냥 입지 보고 샀는데 이쪽이 빠져나가서 일로 가니까 여긴 랠리였는데 대형평은 소위 초토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서울도 이제 공시 6억 넘는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투자 수요 빠지고 실수요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수요를 거의 50%나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량이 똑같더라도 수요가 많이 감소해서 뭐 그냥 뭐라 그럴까 이쪽은 하방 압력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요즘에 서울 주택 가격이 내년에 좀 잡힐 것 같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그 맥락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경기도 신축은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예를 들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파리 체제 나오고 나서 부산시도 이제 주택 가격 굉장히 실제로 하락을 했는데 예, 예. 거기도 그냥 실수요랑 투자 수요가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라면은 그 세를 안고 사는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큰 뭐라 그럴까 뭐 제한이 없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산에 투자한 투자 수요자들이 부산 시장을 매각을 하고 이제 서울로 그 20, 30평대로 몰려서 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서울시가 좀 더 랠리를 했던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서울시가 반대로 싹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그게 분산돼야지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동안 못 올랐던 시도 시군구에 그런 이제 주택시장 쪽으로 투자 수요들이 다시 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럼 지방 부동산에서 약간 좀 입지 좋은 데 중심으로. 예. 네. 그게 사실 지금 아시는 뭐 대전시니 아니면 뭐 지금 부산 정말 저평가다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이런 많은 온라인이나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이 예. 이제 결국에는 그 액티브한 투자자들의 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데 뭐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세법상 아니면은 정책상 봤을 때 뭐 돌아갈 만한 환경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냥 내년에는 서울시장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셨던 수요가 거의 50% 가까이가 없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수요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수요 대비 공급이 조금만 늘어나도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수요 대비 공급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50%가 줄어든다는 거는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50%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하락 압력이 있고 지금 약간 빠지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그거를 약간 대표해서 설명하는 게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개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은 입주권을 갖고 있고 그렇죠. 일반 분양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예. 분양권을 아시다시피 이제는 전매가 안 되는데 거래 안 되죠. 네. 네, 입주권은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팔 수가 있는데 예, 예. 그동안에는 입주권을 안 팔았어요. 왜냐면은 분양가는 너무 싸고 그쵸. 준공되면은 네, 네. 이제 준공되면은 랠리하니까 예, 예. 이제 판다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거고 그리고 조합원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실수에 가까울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딘가에 그렇죠. 살아야 네. 되니까. 네, 그냥 거기 실제로 입주하실 분이 많으시니까 네. 약간 실수에 가깝지만 그 재건축 재개발만 또 여러 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투자 수요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남한테 전세 줘야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다주택자로서의 그 투자 수요도 입주권이 있었는데 예, 예. 이분들 입장에서 지금 서울시의 입주권은 종전보다는 매력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입주권은 지금은 공시 가액이 없거든요. 예, 예. 권리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주택이 지어져야지 그 공시 가액이 생겨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지는 건 뭐 미래잖아요. 내년이나 내후년. 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느낌상 내년에도 공시가액 현실화한다고 예, 예. 그 굉장히 올리고 공시가를 있죠. 네네. 올릴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러면 그 후에 지어질 주택은
더 비싸 공시가액이 더 올라가면 소위 6억을 넘어버리면은 장기 보유 공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장기 보유 공제를 전혀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주택자 조합원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입주권을 팔 압력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입주권 가격이 근데 입주권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입주권을 샀다 최근에 이제 대책 이전 이후에 산 가격만 비교해봐도 실제로 조정폭이 크거든요. 예, 예.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때 뭐 이렇게 공급 자체가 조금 적었다는 것도 어떤 랠리한 이유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실제로 그 위원님 그 분석하신 내용에서도 가구 수가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들어도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그만큼을 못 따라온다. 그러니까 실수요만 하더라도 이 공급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그때 얘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그 뭐 공급이 지금 그 뭐 눈에 띄게 뭐 늘거나 줄거나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계획이라도?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뭐 약세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 파리 체제랑 9.13 체제, 9.13 체제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네. 그 파리 체제가 등장하면서 특정 평형대 기준으로 시장을 완전히 냉탕온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9.13도 지금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 6억 초과와 공시 6억 미만을 완전 냉탕온탕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이 뭐라 그럴까 이 저희가 주식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추세상 상승이라 하더라도 예, 예. 그 세밀한 변동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내년에 서울시장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주택자이신데 예, 예. 그 실수요자인데 공시 6억 미만 주택을 뭐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 예, 네, 예.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제 투자 수요랑 중복되잖아요. 네,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무주택인데 공시 6억 초과 주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공시 6억 초과 주택은 투자 수요가 조금 빠질 일만 남았으니까 좀 네. 기다려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 1월에 공시가액을 본 이후에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공시가액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결국 세금 문제잖아요. 네네네. 근데 처음에 9.13 대책 나왔을 때 뭐 종부세 얘기하고 막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야 그 정도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초반에는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좀 처음에는 그냥 그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거 정도 보다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게 체감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계산도 해보게 되고 네. 그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게 이제 되게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그 소위 투자자들의 수요, 그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올 여름에 좀 얼어붙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렇죠. 예. 종부세 개편안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네, 네, 예. 일단 긴장을 빡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제 양도세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굉장한 그 세금 혜택을 줬는데 네. 예. 보유세는 올린다고 하니까 막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부 대책이 발표 빡 됐어요. 네. 됐는데 그리고 언론에서도 공시가 현실화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네, 이제 그때 굉장히 소위 안도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종부세는 세율은 되게 화려하게 바뀌었는데 그 핵심은 세 부담 상한에 있거든요. 세 부담 그렇죠. 상한이 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가령 지금 마포에 신축 두 채 있는 분과 강남에 신축 두 채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마포 두 채가 그 신축이라면은 뭐 부동산 시세는 30억 되겠죠 합산으로. 그쵸, 네. 근데 공시는 14억 원 정도이거든요. 예. 그러면 다주택자는 여기서 6억 차감한 8억 원에 네. 공정 비율 80%를 곱해서 6억 4천만 원이 과세 표준액이 되고 네네. 예. 이 6억 4천만 원에다가 이제 세금 6억이 조금 넘으니까 0.75%하고 0.5%. 아 이제 복잡한 네네.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러플리 세금 400만 원입니다. 세금을 400만 원 그러니까 낸다. 예. 30억의 시총이 있고 14억의 공시가액이 있다면 지금 400 정도 낸 거예요. 예, 네네. 예. 그러니까 30억에 400만 원이면 0.13%? 네네. 그러니까 시세 기준으로. 네네. 강남에 두 채 있으신 분들은 뭐 시세로는 50억일 수가 있는데 이분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은 한 1,000만 원 내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분 한 0.2% 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공시가액 현실화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공시가가 시세의 절반인데 네. 저희가 이론상 80%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론상 80%까지 올려버리면은 이 강북에 400 내시던 분이 한 1,400, 500 내요. 1,400 이요? 네, 그렇게 많이 내요? 네. 오. 근데 이거를 안 쫄았다는 거죠. 왜냐? 세부담 상한이 있어가지고. 세부담 오. 상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올해 400을 냈으면은 내년에는 계산세액이 2천만 원이어도 그냥 600만 원. 400만 원 최대. 곱하기 150%.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세부담 상한을 살려놓고 위에 세율만 화려하게 바꾸니까 계산이 얼마가 되더라도 그냥 캡에 600만 딱 원. 씌워져 네, 있는 캡 거죠. 씌워져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서도 세부담 올해 한 1,000만 원 내니까 내년 계산 3,000인데 네. 세 상한이 150%니까 나는 계산할 필요가 없지 그냥 1,500 내면 되니까. 네네. 그 다음에는 2,250 내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7월 1일에 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다주택자들이 엄청 안도를 하게 되고 소위 주식시장의 안도랠리 같은 네네. 그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에서 7월, 8월, 9월부터 임대 수요가 56%, 66%, 오. 75% 이렇게 그러니까 전세를 승계하고 사는 거. 네, 투자 네, 수요가 네, 네. 폭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눈치 네. 보고 있다가 네, 이렇게 내고 네, 나니까 네. 그럼 네. 투자해도 되겠네. 그러고 들어온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 예. 안도랠리 그게 올해 여름장이었어요. 그게 일어나는데 근데 그 7월에 공교롭게도 그 서울시장님께서 네. 여의도 용산 통합 개발한다고 네네네. 그 전면에 나서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 안도랠리를 에다가 기름을 기름을 부은 거죠. 아니에요. 저는 그게 완전 그 오비 일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안도랠리 할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용산 서울시만 올랐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용산구와 여의도만 올랐어야 여의도, 네. 되는데 전역에서 안도랠리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정말 종부세 때문이다 이런 거고요. 음. 913에서는 뭐가 제일 달라진지 아십니까? 913에서는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이 150% 그대로인데요. 예, 예. 그래서 공시가액을 2배로 높이든 3배로 높이든 올해보다 1.5배만 내면 되고요. 네, 예, 네. 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은 세부담 상한 300% 열어놨습니다. 300이요? 네. 그럼 400 내던 사람이 아까 400에다가 1200까지는 1200이라면 그거 내는 거죠. 오. 네. 그리고 올해 1,000만 원에다가 내년 3,000으로 계산되면 그거 내는 거예요. 오. 그리고 그 다음에도 300% 상한이잖아요. 물론 네. 세금이 그만큼까지는 안 올라가겠지만 2년 만에 따라잡히거든요. 어쨌든 네, 네. 캡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 캡은 거의 300, 300, 300이면 뭐 한 무제한으로 열려 있죠. 와. 그래서 그 913에 나와 있던 그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세부담을 느끼게 종부세를 됐구나. 계산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종전은 계산 필요 없이 1.5배인데 지금은 이제 와 올해 1,000이고 내년 2,500이고 그 다음에 3,500이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몸을 움츠린 상태고요. 언제까지 움츠리냐면은 내년에 공시가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쪽의 의도는 들었잖아요. 네. 일단 세부담은 300% 열어놨으니까 이제 계산세액을 다 걷어갈 준비를 그쵸, 우리가 예. 했어. 그리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발표할 공시가액을 통해서 그 의지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 공시가액을 시세 몇 %로 올리는지 한번 봐라. 근데 요즘 나오는 그 내용들이 공시가 현실화라는 워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한 2주 전쯤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토부에 건의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주택은 공시가액을 시세에 맞춰달라. 똑같이 100%? 하여튼 이렇게 건의를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사를 보는 다주택자들은 시세에 맞춘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100%인가 아직 그 누구도 몰라요, 아직. 예. 수치를 정확히 예언할 수는 없는데 이제 분위기가 올릴 것 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 종전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세상한 때문에 아무런 그 부담이 부담이 없었는데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것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자금조달 내역서에서 저의 그 뇌리를 사로잡았던 게 가족 임대차였거든요.